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서 딱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의 돈 1억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라온 구독자분의 의견,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올려드리거든요. 자, 근데 구독자분께서 왜 통계 조작 논란이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올리냐, 이런 통계를 활용하면 신뢰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 어느 쪽 믿어야 하나, 주간 시세, 무용론, 힘실리나, 요즘 통계 논란 꽤 많이 있는 상황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있고 KB부동산 통계가 있죠.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 가장 최근 발표로는 서울 아파트가 0.04%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KB부동산 통계에서는 마이너스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계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서 얘는 약간 무시하고 KB부동산 통계를 더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떤 통계가 더 정확할까요?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보나요?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반등 시기는요, 5월 26일 발표 기준이었습니다. 5월 말에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고 나왔어요. 자, KB부동산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자, 이 통계가 맞는지 틀린지는 너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바닥을 가리켰다고 하니까 야, 이제 바닥 가격에 사볼까? 집 앞에 공인중개업소를 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1월 실거래가로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업소 사장님이 화내요. 장난하냐고. 지금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1월 저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잠실이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한 것도 꽤 많아요. 아니, 굳이 부동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 가서 몇 개 매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 매물 클릭하면은 실거래가 정보도 같이 뜨거든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인 거 아실 거예요. 현재 모든 호가의 변화와 실거래 정보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클릭 몇 번으로도 알 수 있는데, 부동산 통계를 보면서 얘가 지금 바닥이니 아니니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블로그에 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가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폭락세가 나타나는 기준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정부가 12, 20일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1.13 미분양 아파트 대책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2020년 6월에 코로나19 유동성 부족 상황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된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했고요. 7.10 부동산 대책 연이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요, 좌우를 떠나서 주택시장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될 때까지 규제를 쏟아내든가 아니면 부양책을 쏟아내거나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택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만 개입을 하는 겁니다. 유사하게 개입하는 게 바로 환율 시장이에요. 자, 환율 시장도 뭐 1달러당 1,200원 타켓으로 잡고 뭐 1,300원 타켓으로 잡고 계속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시장을 그대로 냅두고 있는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다 아니면은 급락한다, 그때 기재부가 구두 개입을 하든가 미세 조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요, 그냥 정부 개입을 타이밍을 보는 용도고요. 뭐 또 하나, 그냥 한국 부동산 통계에서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그 정도, 추세 정도 보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논쟁은요, 바닥이 왔다? 아직 아니다. 요즘도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진짜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 대비 10에서 20%까지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냐, 무엇인가 악재가 나와서 하락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을 가야 되는 거지, 집값 하락세가 멈췄니 안 멈췄니 지금 그런 단계도 아니라는 거죠.
한 언론사에서 쇼킹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진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퇴임하고 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얼마 전부터 쇼킹 부동산은 더 이상 폭락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태세 전환한 지 꽤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분기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전세 만기가 된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매물은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계셨는데 2월 달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뷰를 다 바꾸고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땡겨서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2월 3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큰 폭의 시장금리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어렵다는 게 제 이유였고, 그 당시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면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올해 2월 달이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부동산 예측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장 금리가 극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폭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2021년 9월에 코픽스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16%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의 기준금리가 되는 건데 1.16%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2022년 11월에 4.3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6%대 대출금리가 산출이 돼요. 자, 전세자금 대출 6% 받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6%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바뀌어서 현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44%가 적용됩니다. 자, 근데 2022년 11월하고 현재하고 코픽스 기준금리 보면은 채 1%포인트가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대출금리는 6%대에서 4% 전후 좀 싼 데는 3% 후반까지 빠졌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기관이 장기간에 걸친 금리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축소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지금 대출해주는 게 은행권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전 꽤 오랜 시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픽스 금리 3.4에서 3.6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하반기에 보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적정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빨리 반등하는 것도 있고 천천히 반등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는 보합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가 보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과정에서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많은 자금이 예금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은행에 몰린 뭉칫돈 10억 원 초과 고액 예금이 8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금이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에 한계가 존재하더라. 저희가 얼마 전에 갭 투자 관련 영상 올려드리면서 갭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예금 금리고 지금은 갭 투자가 들어오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한계가 존재할 때 어떤 결과만 드러난다? 국지적인 상승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젠 돈이 될 것 같은 지역에만 수요가 급증을 할 겁니다. 코로나19 때는 모든 집값이 급등했어요. 아까 10억 원 초과하는 예금이 800조가 은행에 있다 말씀드렸죠. 코로나19 때 예금 금리가 얼마였죠? 0.7, 0.8이었죠. 예금하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아예 대놓고 한국은행에서 절대 예금 맡기지 말라고 금리를 책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예금이 빠져나가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의 아파트는 다 올랐어요. 자, 근데 앞으로 그런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 어렵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양극화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일부 목돈을 가진 사람이 나는 이 예금금리 별로다. 5%대여서 3%라서 적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매수할 건데 그렇다고 아무 집이나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움직인다? 호재에 따라서 교통 호재가 있거나 재건축 호재가 있거나 기업 호재가 있거나 최상급지 지금 취득세 중과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두 채에 좀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지 이 4개 호재 지역으로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잠실을 비롯한 강남 지역 같은 곳은 좀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수도권에 괜찮은 매물 많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전후 하락률에 뭐 지하철 호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유치된다든가 정말 알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면받는 곳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강남으로 바로 접근하는 지하철이 뚫리네, 내년에 당장 뚫린다에, 아니면은 이제 여의도로 바로 접근하는 지하철이 내년에 뚫리네, 이런 곳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 낮게 유지되고 아직까지 수요자를 못 찾는 경우 알짜 매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멤버십에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데 와, 아직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을 못 잡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자꾸 부정적인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현재 당장 보이는 기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괜찮은 매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사실 거 아니면은 그냥 내 자금에 맞는 7억에서 12억, 13억대 아파트 사실 거면요, 여전히 좋은 매물 많이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보시면은요,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짜 분양도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에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은 저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오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건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조합원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건설비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책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로또 분양은 없겠지만 그래도 분양 나쁘지 않아요. 왜? 분양이라는 거는 분양 시점보다는 분양 이후에 5년 정도를 뒤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에 5년 뒤를 보면 그렇게 나쁜 분양은 지금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전히 괜찮은 기회가 많아요. 기존 주택이든 분양이든 여전히 여러분들이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물론 악재도 많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뭐 유튜브 텄다 하면 뭐 온갖 악재들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PF 대출 부실 확대, 역전 세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경제 위기론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집값 하락시킬 수도 있죠.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이 집값 하락 요인이 있다고 이게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매칭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올렸어요. 자, 5.5%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바로 집값이 꼬꾸라지기 시작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알 수도 없고 추가로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그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미국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고 시장에서 올렸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 하나만 매몰되셔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회를 날려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5곳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금매 있나요? 제가 볼 때는요, 부동산 5곳에서 할 이야기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신 분들의 원하는 답변은 절대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 가보시고 현재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계셨습니다. 가보시지 않으시면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행동이 여러분의 돈 수천에서 수억 원을 아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 집 하나 마련한다고 세상 무너지거나 뭐 대단히 큰일이 생길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피로를 느낄 때 마련하시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신의 10년 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부동산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의 3가지 비밀에 대해서 수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습니다. 알아야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마지막으로 워낙 많은 부동산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무주택자, 임주택자 모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